만나서 반갑습니다. 탑메이커 1등급 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1등급을 향한 여정에 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고등영어 1 능률김 교과서 1과 본문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제목은요. Can I swim? 제가 수영해도 될까요? 아니, 누가 왜 이런 부탁을 한 걸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본문 1을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본문에서 자주 나왔던 기출 포인트입니다. 바로 첫 번째 본문은 지칭 추론입니다. 자, 탐 미켈쌤 뒤에 또 나오는 주인공 디에고 둘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공통대명사 히로 지칭하거든요. 살바도르까지도 히로 지칭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가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쌤은 색깔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또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문제까지 나왔고요. 그 외에 다양한 포인트를 읽으면서 꼼꼼히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Tom Michael is a British teacher. 탐 미켈은요, 영국인 선생님이십니다. In the 1970s, S가 붙었네요. 그러면 1970년도가 아니라 연대에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니다. He worked, 그가 일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영어 기숙학교에서요. 어디에 있느냐?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요. 자, 눈치 빠른 친구 알아챘죠? 소가로로 묶는 것들은 바로 전치사고입니다. 장방시 표현을 주로 하는 전사구를 소가로로 묶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그가 해변에 갔고, and found a penguin.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우선 쭉 해석부터 해볼까요? 어떤 펭귄이요? That was injured and alone. 부상을 입고 혼자 있었던요. 자, 우선 이 주황색 글씨 점점점점 밑줄이 쳐져 있는 요건 무슨 표시냐? 병렬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등위 접사 and or 상관 접사 not A but B, either A or B로 연결된 말들은요. 같은 종류의 단어, 같은 성격의 어구로 표현이 돼야만 합니다. 그거를 병렬 관계라고 하는데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과거 형태의 동사 두 개가 잘 표현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명사 뒤에 문장이 붙어 있는데 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명사와 관계 있겠죠? 그래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선 해석을 할 때는요. 이렇게 관계사절이 시작되는 곳에 쌤이요. 이렇게 어떤을 해줍니다. 어떤 펭귄? 부상을 입고 혼자 있었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또 눈치채셨나요? 명사와 앞뒤에 붙어있는 수식어고 쌤은 다 한 번에 밑줄로 표시를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구들 시작되는 곳에 사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문법 시간은 아니라서 다 설명을 드릴 순 없는데요. 자, 지금 잘 보면 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서 이러한 관계사를 우리는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사실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는요. 하지만 이 주격관계대명사와 동시에 별뜻 없는 비동사는 생략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나 이렇게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누가 있냐면 이렇게 ing나 pp나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형용사구 바로 나오면 이렇게 둘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 설명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원래 주격관계대명사 혼자는 생략이 안 된다. 하지만 별뜻 없는 비동사와 동시에 생략이 가능할 수 있겠다. 자, 그 쌤들이요. 요거 생략해놓고 밑줄을 쳐놓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틀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ichael decided to help the bird. 미켈쌤은 그 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앞문장
위치가 나왔대요. 단락 내에. 적절한 곳이 어디니? 이 문장이 들어갈 곳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문장이 빠져버리면 그 새라는 말이 너무 어때요? 생뚱맞죠. 앞에서 새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그 새를 돕기로 했어. 너무 생뚱맞죠. 좀 어려운 말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문장의 위치는 바로 그 새 앞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새가 누구니 찾아서 써봐라. 서술형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래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부상을 입고 혼자 있었던 펭귄을 지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얘네요. 펭귄. 아유 귀엽네요. 그쵸? 쌤이랑 좀 닮은 것 같아. 자, 2번입니다. He cleaned it. 그는 자 미켈쌤은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a name. 이 it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후안 살바도라고 이름을 붙인 바로 펭귄인데요. 자, 역시나 병렬 관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콤마 and로 연결되는데 자, 미켈쌤이 그를 닦이고 이 펭귄을 닦여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펭귄에게 이름까지 주었대. 뭐라고? 후안 살바도라고. 아유 보기 귀엽네요. 그쵸?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쭉 그날 이후로 쭉 후안 살바도가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 살았다. 어디에서? 그의 방, 미켈쌤의 방, 테라스에서. 자, 이 선생님의 방은 어디에 있었는데?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의, 자, 머무는 곳은 어디다? 학교 밖이 아니야. 그쵸?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 챙겨 두시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대시 뒤에 이렇게 추가 설명이 붙었다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막 밑줄이 쳐지는데요. 자,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명사에 대한 뭔가 수식을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말이 붙어서 길어진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요.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어구가 2개가 붙었어요. 쌤이 그걸 입체적으로 잘 써놨거든요. 어떤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하나, 둘 차례대로 하나 그리고 둘 2개가 붙은 거예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요. 동사에서 만든 형용사, 분사 형용사라는 친구가 붙었습니다. 선생님이 위에 딱 간단한 도식으로 한번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ing와 ed, 동사에서 만든 형용사로서 명사를 직접 꾸며줘. 자, 우선 ing는요. 이렇게 하는 중인, ed는 된당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혼자서는 앞에서 꾸며주고 다른 말들과 뒤에서 꾸며주는데 어떤 땐 ing, 어떤 땐 ed일까요? 다 써놨죠? 자, 이 명사가 이 동작의 주체다, 행위자다. 그럴 때는 ing로 이 명사가 동작을 받는 대상이다. ed,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빨리 한번 골라주세요. ing, pp. 누가 맞나요? 그래요. pp가 맞겠죠. 요게 맞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네모 박스 쳐줄게요. 왜냐면 이야기가 탐 미켈쌤에 의해서 쓰여진 대상이잖아요. 됐나요? 앞에서 나온 거 복습. 자, 요거 관계사절이었어. 명사 꾸며주는 문장이었는데 동시에 생략된 거야.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자, 이게 살려놓더라도 틀린 게 아니고 어색한 거 아니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치사가 또 붙었어요. 명사를 또 꾸며주는데요. 펭귄과 그리고 학교의 어떤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문법 막 중요한 게 많습니다. From the first day, 첫날부터. 어떤 첫날? 자, 이렇게 또 길게 또 이어지는 문장, 명사 뒤에 붙어있는 문장,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명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관계사의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잠깐 위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관계사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요, 원래는 대명사였어요. it, they, them, him, her 이런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애인데 여기에 명사 뒤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기능까지 부여해 준 게 관계 대명사예요. 따라서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라니까요. 빼면 주어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절이 뒤에 이어지게 되고요. 관계 부사는요. here, there, then 이런 시간, 장소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 부사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빼도 어떨까요? 부사, 부사구는 빼도 되거든요. 그쵸? 필수 문장 성분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사에 연결 기능까지 부여해준 단어가 관계 부사인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빨리 뒤를 볼까요? 내가 데려왔어. 펭귄을 왜 데려왔는데? 학교에서 살도록. 완전하네요. 해석도 완전했죠. 문장 성분도 다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누구다? that이다. 자, 이 that은 뭐 관계대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뭐 관계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관계부사들 얘네들을 대신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at이 맞겠고 학교쌤이 이거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관계부사로 바꿔볼까요? 앞에 요게 시간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that은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when을 대신한 거고요. 관계부사들은 적절한 전치사로 장소, 시간 등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적절한 전사와 안명사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위치 정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특정한 날에, 그날에 내가 데려왔어. 특정한 날 앞에는 on이죠. 자, 그리고 위치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셋 다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와우, 전치사구가 이렇게 길어졌었어. 이렇게. 그날 첫날부터 내가 데려온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한 학생이 특히나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돕기를 원했대. 그의 보살핌을. 자, 그의 보살핌 누굴 보살피는 걸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펭귄입니다. 디에고입니다. 앞에서는 it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선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쵸? 요게 학교 쌤들마다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지만 쌤은요, 요거를요, 원문을 좀 확인을 했어요.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wanted to help with the care of 후안 살바도로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얘를 누구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살바도로 보시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은 바로 디에고 건잘레스였다는 겁니다. 남미 출신인가 보다. 아르헨티나였었죠, 그쵸?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에고에 대한 설명이 더 이어집니다. 자, 디에고는요, 자, a shy boy,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자, 또 관계사절 붙기 시작하네요. 어떤,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소년. seemed to be frightening of his own shadow. 보였던, 겁을 먹는 것처럼 보였던, 뭐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자, 이거 어떤 소년이,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애는 별로 없을 텐데, 그쵸? 너무 어떤 애야. 심장 약한 애다, 그쵸? 자, 우선 찬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seem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보호로 잘 나와요. 우선 표현으로 공부를 해주자고요. 동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에 지금 감정 표현하는 형용사가 놓여 있습니다. ed를 붙인 ing를 붙인 차례대로요. 한번 빨리 쌤이 써드릴게요. ed를 붙이면 surprised, bored, excited 주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받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ing는 사건, 사물이 그런 감정을 주는, 일으키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누가 shy boy, 디에고가 겁을 느낀 거죠. 받은 거죠. 자기 그림자 때문에. 따라서 누가 맞다. 그래요. frightened가 맞겠죠. 그쵸? 자, 조심하세요. fright는 겁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비동사 뒤, 형용사 상당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겁을 느끼는, 공포심을 느끼는 ed가 맞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는 그의 수업도 힘들어했대. 따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most or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seemed to suit him. 자, and로 지금 연결된 문장 앞뒤의 내용은 어떠해야 될까요? 비슷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비슷해야 되죠. 자, 보세요. 지금 디에고의 자, 학교 생활의 일면이 나왔어요. 수업 못 따라간대요. 그리고 뒤에는요, 방과 활동은 되게 잘해. 어색하죠. 그죠? 방과 활동도 그에게 맞는 게 없었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맞겠어? 대부분의 방과 활동이 맞았다? 아니야. 날이 맞는 거야. 그 어떤 방과 활동도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적절하겠죠? 아이고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쌤들이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죠. 바로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자, 단어 바뀐 것 좀 보세요. shy 대신에 timid, 소심한, introverted, 내성적인, withdrawn, 내성적인, unsociable, 사교적이지 않은, solitary, 고독한. 자, 반대말 조심하세요. self-assured, 자신감 있는, 어색하죠. sociable, outgoing, extrovert, friendly, 외향적이고 친근한. 안 맞습니다. 특히 반대말을 더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나온 게 많네요. 자,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그림자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얘가 너무 소심했다. so that 아시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다. 어떤 방식으로? 왜 놀래? 막 이런 거죠. 이치 맞지 않고 불필요할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뭔가에 막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조금, 그러네. 잘 돼 있네요. 자, 조금 요건 선생님 내려가 볼게요. 자, 선생님, 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전환 문제인데요. 서술형 대박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문장을 이렇게 윗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래 문장은 지금 접속사로 두 개의 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복잡한데요. 요거를 주어 동사 하나인 단순한 문장으로 바꿔준 건데요. 어떻게 하냐? 우선 보세요. 먼저 대절 안에 이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상승을 시켜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주어를 이렇게 전체 문장의 주어로 표현해주고 그런 다음에 that은 없애준 거예요. 왜? 이제 주어 동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누구를요? 대절 안에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인 투부정사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문장 전환을 시켜주는 거, 자,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둘 다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he는 누굽니까? 바로 맞습니다. 디에고입니다.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자,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nor. 자, 누구랑 어울리죠? 그쵸.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요거죠. 얘가 힘도 세지 않았고, 막 체격이 athletic, 다부지지도 않았어. 좋지도 않았어. 그러니, 럭비장에서 누구도 그에게 뭐 하지 않았을까? 패스를 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게 nobody, none. 이렇게 부정적어 나오면 동사를 잘 반대로 해석을 해줘야만 합니다. 건네주지 않았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또는요. 자, 요거는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앞에 ing가 없잖아요. 자, 등위습사로 연결된 말을 지금 묻고 있는데 아니 앞에 ing가 있어야죠.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연결이 된 건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요. 얘랑 그렇죠. 또 과거 형태 동사 두 개가 오어로 연결된 겁니다.
자, 공도 패스해주지 않았고 그를 껴주지도 않았네. 어디에? 경기에. 뭐 하는 걸 제외하고 그를 놀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 그 말은 놀리기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except라는 요 전치사인데요. 지금 요거 아주 특별합니다. except 뒤에는요. 전치사 뒤에는 원래 투부정사를 안 쓰는데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except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요. 자, 그거 챙겨 두시고 make fun of의 유의어 표현은 바로 ridicule, 조롱하다죠. tease, 막 골리고 괴롭히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즉 그것만 했다는 겁니다. 껴주지도 않고 공도 안 주고 했던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자, 너무 어색해. 칭찬하는 거 없이 너무 안 맞아. 그쵸? 좋습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있었네. 아이고 불쌍해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OX 문제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잠시 뒤에 쌤은요. 바로 본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에서도 역시나 내용 일치, 어법, 지칭 추론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Diego's early education. 디에고의 교육이 had not prepared him well. 그를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For life at his new school.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요거죠? 자, 왜 had pp를 썼을까요? 이건 과거보다 더 이전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모양인데요. 앞에 전체적인 상황들, 학교쌤이 펭귄 발견해, 디에고,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다 이런 상황이 과거로 표현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디에고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힘겨워했을까? 그 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형편없는 교육을 받았었지. 그치? 더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had pp를 표현해 놨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His knowledge of English, 그의 영어에 대한 지식이 was limiting, so he avoided conversation. 영어 지식이 제한되어져 있었던 거죠. 자, 주어인 영어 지식은 제한되는 대상이니까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was limiting 하면은 제한하고 있었다. 자, 우리말로는 그럴싸하지만 이렇게 됐을 땐 주어가 행위 주체인 경우잖아요. 어색합니다. So, he avoided conversation. 대화를 즐겼어요, 피했어요? 피했다는 거죠. 자, 즐겼다 하면은 이거 좀 어색해. 아니 영어 되게 못하는 앤데 대화는 즐겼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유의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다, 부족했다, deficient, lacking. sufficient은 이건 충분한 이란 뜻이죠. 또 비슷한 단어가 adequate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충분했다, 적절했다, 어색한 단어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내려갑니다. However, Diego enjoyed the companion of Juan Salvador. 그렇네요.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냐면 enjoyed가 나왔어요. 그쵸? However, 역접의 연결어잖아요. 보세요. 단어가 딱 대비되네요. 피했다, 즐겼다. 그러면 이 문장의 적절한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즐겼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런데 즐겼다라는 말을 하려면 앞에서는 뭐 꺼리고 피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 문장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뭘 즐겼다? 후안 살바도라는 펭귄하고 컴퍼니 하는 거, 컴패니언 하는 거. 자, 헷갈리죠?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함께 있음, 함께 있음이란 뜻이고 컴패니언은 동반자, 동료 이런 뜻입니다. 자, 누가 더 적절합니까? 후안 살바도와 함께 있는 걸 즐긴 겁니다. 사실 on the terrace, 테라스에 있을 때는 디에고가 could relax, 편하게 있을 수 있었대. 학교에선 어땠어? 친구들이 껴주지도 않고 공도 안 주고 놀리기만 했잖아. 불안했겠지. 그치? 막 계단에 혼자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살바도하고 선생님의 방 테라스에서는 편안히 있을 수가 있었대.
그리고 he had some friend.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냐면은 also had trouble to fit fitting in. 그래, 어울리는데 fit in 하면 어울리다야. 어울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야. 요거 누구 써야 될까요? to fit fitting. 쌤은 사실 표현으로 이걸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래 주셔야 돼요. ing가 들어가는 표현들이거든요. spend 시간 ing, go ing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have trouble ing, have fun ing, have difficulty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뭐 전사 in이 있었다가 탈락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지금 어때요? 또이또이 어울리고 있어요. 요거를 나타내는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9번으로 가볼까요? Looking after Juan Salvador was good for those boys. 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펭귄을 돌보는 일은, 펭귄을 돌보는 것은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동명사 주어죠. 좋았다. 누구에게 좋았다? 이 소년들, 디에고와 학교 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들은요, 함께 fed him fish, swept the terrace, and spent time with him. 자, 보세요. 살바도르 이렇게 it 말고도 he, him으로도 막 지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디에고인지 선생님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 쌤이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구분을 해놨죠? 이거 누구예요? 살바도르입니다. 디에고 아닙니다. 같이 그에게 물고기도 주고 테라스 이렇게 같이 청소도 하고 귀엽네 애들. 그리고 함께 누구하고 펭귄하고 시간도 보냈습니다. 다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병렬. 자, 이 중 하나만 뭐 현재 형태의 동사로 쓴다거나 생뚱맞게 ing 쓴다거나 하면 틀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 나는 누굽니까? 미켈쌤입니다. 내가 이 살바도 펭귄을 학교 수영장에 데려왔어. 그 소년들하고 as soon as the other swimmers left.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떠나자마자 as soon as 막 기다렸나 보다. 뭐뭐 하자마자 we brought Juan Salvador to the water. 우선 쭉 해석해 볼게요. 살바도르를 물가에 데려왔어. 왜 데려왔는데? 그 행위의 목적을 표현해주는 to see, 알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투부정사였고요. 그 뒤에 다시 이렇게 투부정사에 누가 목적어로 절이 연결되고 있다. 접속사 대시냐, 접속사 if냐를 묻고 있는데, 자, 밑에서 살짝 볼까요? 둘 다 접속사하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whether if절은 불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가 동사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때 if는 라면 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동사의 목적어 명사 자리에 있을 때 인지 아닌지고, 대절은요, 조가 동사라는 것이라는 확실한 확정적인 사실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데려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요거고요. 얘를 우선 바꿔 쓸 수 있죠. 누구로도 바꿔 쓸 수 있겠어? whether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언급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색상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거 선생님 펜이요. 너무 다 똑같아. 색깔이. 그쵸?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자마자 요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다른 접속사 the moment, the minute 이렇게 the instant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됐던 겁니다. 자, no sooner A than B, no sooner A than B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A 하자마자 B 하다. B 하는 것보다 A가 더 빠르지 않다라는 건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no sooner가 이게 부정어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자, no sooner 뒤에는 had pp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점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봐봐요. 이 후안 살바도를 물가로 데려온 건 과거고 수영객들이 떠난 건 더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had pp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알려주시고 학교쌤들이 서술형 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음 장. 후안 살바도는 자,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자, 지금 물가로 데려간 게 과거인데 그 전부터의 또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 몇 개월 동안 by then 그때까지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건 지금 물가로 온 이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과거였잖아? 근데 그 전부터 과거 그 전부터 계속 뭐 해왔다? 더 과거야. 뭐 해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살고 있죠. 그쵸? 이렇게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를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in all the time 그때까지요. 네네.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가 수영을 할 수가 없었대. 계속 이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because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그의 날개가 자, 물가로 오기 이전 상황이라 또 had pp를 쓴 겁니다. 근데 자, 앞에 had pp를 쓰게 되면 요거는 능동의 상황, 주어가 행위자, had been pp, 요거는 수동, 주어가 행위 대상인데 그의 날개, 후안 살바도의 날개가 데미지를 입었죠. 행위 대상이죠. 따라서 누가 맞겠다? had been pp 요렇게 과거 완료 수동까지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과거 이전에 뭐뭐 되었었다 이거죠. 그 전에 날개를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결코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속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누가 디에고랑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요거고요. Like attracts like.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 요거였습니다. 자, 디에고의 신경 변화는 어땠어요? 그래, 학교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이랬었는데 누구랑 만나서 지금 디에고와 비슷한 후안 살바도와 그리고 비슷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편안해졌어요. 테라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쵸? 외로웠던 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좋아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X 문제였었군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